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했던 물리원을 기초로 2025학년도 수능 1등급을 위한 OT 강의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 만점 빅뱅, 명불허전, 스카이 입시 교육에 이제 우리 대치동 본원, 사당동, 그다음에 동두천 여수시 등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2025학년도 물리학 수능 1등급을 위한 OT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명불허전, 이제 우리 수강생의 그동안 몇 년 동안 수강생의 약 60%가 1, 2등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물리도 이제 1, 2가 이제 오늘은 물리 1 강의를 주로 해갖고 수능 만점을 위한 강의인데, 이제 터잡기가 보통 1월 초부터 2월까지 7주 정도. 그다음에 실전이 3회 6월. 그다음에 실전 2가 7월에서 9월 여름방학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적중이 10월에서 수능 전까지 6주 정도 해서 약 4번의 텀으로 물리 1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치동, 사당동, 동두천, 여수시, 반정원 10명제 정도인데요. 뭐 많이 들으면 10명 이상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024학년도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기 쭉 보시면 되겠죠. 2000 수능 2등급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가죠. 그림은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거죠. 전자기파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전파부터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저기서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전광판에 이용하는 진동, 이건 뭐예요? 빨간색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 그러면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교통카드에는 뭐예요? 라디오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가시광선 영역이고, 진공 속에서는 광속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파장, 진공 속에서 파장은 니은이 짧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전자기파를 이제 순서대로 파장별로, 진동수별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핵반응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반응 내용 거기 정리하시면서 두 가지 핵반응인데, 이제 거기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다시피 당연히 니은은 중성자고, 그다음에 핵반응, 전후량과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어떻게 돼요? 손실되죠. 그래서 그 반응 전 질량의 총합이 반응 후 질량보다 크고 나중에는 질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만큼 뭐고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죠. 네, 이건 순서가 부동화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물질의 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자기화되지 않는 자성체 ABC를 균일한다 나왔을 때 이제 순서를 이제 모식도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강자성체인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A는 강자성체이고 A의 자기화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니까, 그죠? 네, 그래서 A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자기화하니까 B는 상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방향이 같지 않다. 그래서 C는 반자성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그래서 X는 라이먼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죠. 모한대에서 2까지. 자, 그리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크다는 거. 그래갖고 발머 계열의 가장 파장이 긴 거 가시광선 영역에서요, N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 레드 계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은 파동의 기술인데 좀 다른 해와 달리 좀 독특하게 이제 파동이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질 1, 2가 이제 여기서 뭐 점선에서 점선, 실선까지 보면 거기 파장 나와 있고 주기 나와 있죠. 그래서 주기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에서 계산하시면 되고, x 0부터 3t까지 7m에서 마로가 되는 횟수가 몇 인지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6번은 말 그대로 파동의 중첩에 대한 거죠. 그래서 파동이 만났을 때, 자, 진폭은 얘가 2배로 큰데 얘는 반입니다. 중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위상이 같으냐, 위상이 반대냐. 그래갖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로 하고, PQ의 파장은 2m다. 또 진동수는 0.25Hz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만나니까 최대 변이 값은 얼마인가? 이거 하나가 2A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A니까요. A가 되겠죠. 자, 7번 문제도 뭐 많이들 풀었던 문제죠.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속도 변화를 보고 또 힘의 크기, 시간 그래프로 충격량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충돌 전후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수레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대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뭐예요? 10뉴턴 세크 충격량이죠. 수레의 질량 M이라고 하면은,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평균 힘의 크기는 다시 한번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예. 또는 델타 P, T분의 I로 계산하면 25N.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운동량 보존에 대한 내용이죠. 용수철에서 분리되기 전에 B와 C는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0이니까 분리된 후에도 합하면 0이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놓고, 자, 분리된 직후 속도를 일단 조건 설정 빨리 해주세요. VB, VC 해갖고요. 질량, 예, 법칙 해갖고 계산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죠. 자, 이제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로래가 있고, 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속도를 10으로 줬습니다. 자, 추가 정지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0이다. 그 다음에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100N이니까 역시 P가 추를 당기는 힘 100. 유추 해석하는 문제죠. 그리고 알짜임이 0인데 P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100이고 판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50이니까 그 T1은 50으로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도로래.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꾸며서 연립 방정식을 하는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질량을 M, 3M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자, 뭐 A와 B는 D만큼 이동했고, 뭐 C는 4D만큼 이동했다. 이동거리의 B가 속력의 B가 되니까 그 속력을 하는데 아주 쉽게 구하는 거 있죠.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니까요. 등가속도에서 쓰는 평균속도 2분의 V0 플러스 V로 하시면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활용을 잘 하세요. 2분의 V0 플러스 V. 그러니까, 속력의 B가 1대4니까, 자, 2분의 V 플러스 V0. 그러니까 2분의 V 대 2분의 V 플러스 VC가 1대4. 그러면 금방 나오죠. 다른 방향 세운 것보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와 질량과의 관계 역수다. 그래서 답을 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 꾸미는 거. F는 뭐 EMG 빼는 6MA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으로 F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자, 문제 보니까 바로 열기관. 그죠? 그래서 여기 무슨, 우리 과정을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과정에서 흡수한 열을 Q1,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을 Q2라 그러면 기체는 BC 과정에서 150줄의 열을 흡수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열은 50줄이다 그랬고요. 그럼 기체가 흡수한 열은 얼마요? Q1 플러스 150줄인데 그 열 효율이 0.25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열을 구하는 공식 0.25는 자, Q1 플러스 150분의 50 하면 Q1이 50줄 나오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같은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무슨 과정, 등원 과정, 단열 과정, 그죠? 여기는 등적 가열, 등적 냉각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그러니까 열역학 1법칙과 2법칙 열 효율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12번. 자, 특수 상태성 이론이죠.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P와 Q의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당해 동시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B의 관성계에서도 동시에 도달하죠. 그런데 B의 관성계에서 검출기는 Q의 이동 방향으로 가니까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P에서가 Q보다 먼저 방출돼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주선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죠. 왜냐하면 시간 지연 때문에. 그래서 또 시간 거리 수축 관계, 그러니까 시간 지연 관계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공식에 넣는 건 별로 없어요. 자, 13번은 뭐 발광 다이오드죠. 그래서 방출되니까 P는 도체고 순방향 역방향이냐 그렇죠. 그래서 A는 순방향, B는 역방향으로 연결되니까 Y가 P형 반도체, 그러니까 양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T 구조, 절연 T 구조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뭐 이거 딱 전반사죠. 근데 여기 사인 R과 사인 요 B를 꼭 계산해야 되니까 사인 R 대 사인 I의 B가 얼마인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일 때 사인 I보다 사인 R이 크니까 A에서 B로 지나갈 때 어떻게 굴절각이 입수각보다 크니까 굴절률은 A가 크다. 그렇죠? 그리고 2에서는 반대로 사인 I가 사인 R보다 크니까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속력도 마찬가지로 속력은 B에서가 C보다 크다고 답하면 되겠고, 자, 전반사는 어떤 내용이죠? 빛의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가다가 임계약보다 큰 경우, 그래서 그거 0.75라는 답 여기 나와야 돼요. 0.75, 그죠? 그걸 계산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거 어렵습니다. 15번 문제는 전기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하가 어떻게 되고 거리와의 관계 요걸, 그러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런데 A, B, C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P가 X가 2D에 있을 때
P가 B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 즉 마이너스 X다. 그러니까 이제 A는 양전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P가 X 6D에 있을 때 모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에 작용한다. 라고 해갖고 합력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 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전기력의 크기. 그래서 9분의 1 F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은 플러스 X니까 64분의 1 F0 해서 그 답을 다 계산해서 유출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16번. 자, 뭘까요? 물질파에 대한 내용이죠. 람다는 P분의 H, 즉 MV분의 H에서 이때 M을 또 구하는 과정. M은 그러니까 V분의 H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람다분의 1이 Y축이니까요. M은 H 곱하기 V0분의 Y0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질량과 파장 사이 관계는 반비례한다. 예, 그리고 입자의 질량은 헬륨 원자가 중성 원자보다 크다는 거. 그거 하나 하면 되겠죠? 자, 17번 문제. 자,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죠.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 해갖고, 이제 관계. 들어가는 자기장이냐, 나오는 자기장이냐. 그래서 점 P를 기준으로 항상 나오죠. 자, O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마이너스 Y니까, XY가 이제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을 항상 보시면서 가장 적당한 것이 뭔지를 찾는 문제. 대표적으로 수년간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옛날에 이제 무슨 과학고 문제 같은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좀 색다르지만 그래도 이 거리와의 관계. 그래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놓고요. P점, Q점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합성 자기장이 얼마인지, 그래서 맞는지 일치하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정한 다음에 해서 일치하는지 아닌지 한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 위 방향이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요거만 잘 해서 정리를 해갖고 거리 DD, ED, 거리 반비례 한다는 거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왜 안 나오나 있죠? 등가속도 운동,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그 이동거리는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 해갖고 평균속도 2분의 V0 플러스 V. 그거 하면 굉장히 편해요. 무슨 V는 V0 플러스 AT 이런 식의 대입하는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속도 계산하는 과정. 그래서 방정식을 2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2A, 3A. 속력을 V1, V2로 해갖고 평균 속력 이용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3L은 A죠. 3L은 2분의 VA 플러스 V1 곱하기 3T. B는 2L이죠. 2L은 2분의 VB 플러스 V2 곱하기 3T 해갖고 A, VA, V1, VB, V2에 대한 식. 그걸 해갖고 다음에 이제 관계식 아까 얘기했던 V는 V0 플러스 AT에 놓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겠죠. 그래갖고 조건에 대입해갖고 AT에 대한 함수로 나와서 VA와 VB가 7분의 8이다. 이런 공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죠? 맨 마지막 문제 나왔네요. 자, 이거 충돌과 역학에너지.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과 역학에너지 보존, 즉 충돌. 다 같이 나오니까 시간이 최소한 3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 몇 개를 1분 내로 풀어서 한 5분 정도 세이브 해놓지 않으면 선도되기 전에 종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돌 전 속도 V. 충돌 직후 A의 속도를 VA, VB로 설정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VMV는 VMA 플러스 EMVB라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역학에너지, 운동에너지 보존되니까, 그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MVA제곱 플러스 2분의 1 가로 EM 가로 VB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V에 대한 식을 A와 B 식으로 나누고 VA, VB를 V에 대한 식으로 해서 에너지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 갖고 H, 그죠? H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자, 그럼 충돌과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이 꼭 마지막 문제, 증거에 나올 수 있고 마지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번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2025학년도도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다 하지만 물리는 쉬운 안 쉬운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연습들을 많이 해놓으시고 특히 이제 시간 내로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갖고 2025학년도 물리 수능 1등급을 위한 OT 강의 마치겠습니다.